자, 어제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. 유족의 동의, 허락 아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 영상을 좀 전해드리죠. 자, 이 기자. 네, 일단 피해자는 28살 우혁 씨였습니다. 당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. 지난달 8일입니다. 경기도 일산의 한 골목이고 그 안으로 119 구급차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. 잠시 뒤에 20대 남성이 실려 나오는 모습입니다. 병원으로 옮겨진 우혁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. 이 남성은 당시 같이 있던 일행이 신고를 했고요. 이들은 구급대원들에게 힘겨루기를 했다, 헤드록을 걸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. 이 일행은 우혁 씨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조문까지 했는데 부검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. 우혁 씨의 갈비뼈 곳곳이 부러져서 폐가 손상돼 있었고 또 심지어 허벅지 근육이 떨어져 나간 그런 흔적도 있었습니다. 수상한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휴대폰에 담긴 우혁 씨의 음성이었는데요. 그 통화 녹취 들어보시죠. 여보세요. 자,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전화 100통을 걸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? 지금 우혁 씨가 김 씨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김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체격도 좋은 사람이고 유족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김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김 씨라는 사람이 우혁 씨에게 이 자기하고 갈등 관계에 있던 선배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화를 100통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지금 목소리를 지금 화면 속에 덩치 큰 사람이 지금 김 씨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김 씨가 이제 우혁 씨가 이미 상당히 심신이 피폐인 상태에서 100통 전화를 다 못 채운 거예요. 그랬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숙소에서 이 무차별한 폭행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일입니다. 자, 저 가해자 김 씨와 우혁 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였던 겁니까? 사실 가해자의 김 씨와 우혁 씨는 그 대리점, 그 휴대폰 대리점의 사장과 그 부하 직원으로 만났는데요. JTBC 취재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인근에서 일하던 상인들의 어떤 진술에 따르면 호객, 그러니까 뭐 휴대폰 사세요라고 하는 그 호객 행위를 그 지금 피해자인 우혁 씨가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우혁 씨는 항상 말라 있었다는 모습이 보이고 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우혁 씨에 주는 게 아니라 그 김 씨가 다 가져가고 우혁 씨에겐 단돈 10,000원 정도의 푼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.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김 씨에게 문제가 있다면 김 씨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심지어 돈을 빌려오라고 했답니다. 그래서 우혁 씨는 가족에게 돈을 빌렸고 그 가해자와 자, 유족의 목소리 연이어서 들어보시죠. 그리고 내 돈은 어떻게 할 거야? 평일날 야간에 나가 했는데 그쪽에다 제가 가불하는 쪽으로 해갖고 한번 가격을 요청하는 거는 하지 말고 핸드폰 요금이 낼 돈이 없다. 그래서 좀 도와달라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못 내느냐. 그렇게 물어봤더니 5,000원씩 10,000원씩 받는다. 새벽에 나가가지고 늦게까지 몸쓰면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5,000원 10,000원씩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. 안 하면은 때리니까 어머니한테 정말 울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기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스라이팅, 감금, 폭행, 복종, 경제적 착취, 결국 치사. 자, 박 변호사님, 이 사건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, 도심 속 염전 노예, 현대판 염전 노예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고 바라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대판 연점 노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우혁 씨의 지금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우혁 씨가 여러 법인에 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고 하고요. 그 법인이 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또 그리고 우혁 씨 통장으로 백화점에 한 5억 정도가 송금된 내역까지 포착이 되고 있어요. 아마 불법적으로 이 우혁 씨의 이 명의가 도용이 된 게 아닌가 가족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염전노예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불법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돼서 우혁 씨 동생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. 유한의 담이라는 거는 작년에는 다른 사람이 대표였는데 올해는 형이 대표로 와 있고
형이 대표로 돼 있는 대담이라는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백화점으로 3차례에 걸쳐서 5억이 송금이 돼 있었고요. 통장도 다 막혀 있는 신용불량자였어요. 하루에 5,000원씩 10,000원씩 받으면서 그 5억이라는 돈을 모았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. 애초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저희 형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게 지금 저 가해자가 구속은 돼 있는 상태인데 네.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서요.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난 부분은 아닌데 피의자가 A, B, C 3명인데요. 최초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공동 강요죄하고 그리고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. A, B 같은 경우는 살인하고 공동 강요죄가 적용되고 이 C 같은 경우는 상해치사 공동 강요죄가 적용이 됐는데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 3명 다 공이 상해치사하고 공동 강요로 바뀌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경찰에서는 죽이려는 의도로 해가지고 죽음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봤는데 검찰에 갔을 때는 때리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.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의라든지 고의라든지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경찰하고 검찰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르고요. 유족들은 노예처럼 착취당하다가 아마 고의에 살해당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이런 사건이 왕왕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가령 정신적, 육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이딴 폭행을 하고 거의 사람을 현금 인출기처럼 이렇게 막 쭉쭉 뽑아먹고 결국엔 저렇게 무슨 합숙소 같은 데 가둬놓고 말이죠. 그런데 저도 지금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지금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결정적인 그 순간만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그냥 사회적인 용어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개념 정의가 아예 안 돼 있거든요.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모든 걸 다 뺏겼고 그 시간을 다 뭐 심신이 다 피폐해지도록까지 망가진 다음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죽을 때 그 순간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 오래 앞선 그렇죠. 기간이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더 피해자에게는 더 가혹했을 거 아니에요.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. 예. 진짜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한테 엄마 나 여기 나가고 싶어. 아니,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지금까지 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조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단순히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딱 떼어놓고 이걸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.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